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한 FM. 페미니즘은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 44번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페미니즘은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 상드입니다. 오늘도 지난 43회와 마찬가지로 지아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요즘 지아님이 좀 여러 가지 개인적 사정으로 좀 바빠서요. 당분간은 제가 혼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반가운 손님을 모셨습니다. 저희가 라디오를 하게 된 단원 FM에서 라디오를 맡게 된 계기가 저희 페미니즘은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를 하게 된 계기가 페미니스트 북카페 팸이라고 하는 책방을 통해서였거든요. 거기에서 단원 FM의 본부장님도 만나고 다른 선생님들도 이제 만나게 돼서 시작이 된 거였는데요. 우리 책방에 긴 시간 동안 책방을 함께 맡아주셨던 책방지기셨어요. 네, 먼저 직접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예전에 팸의 책방지기를 했었고 현재는 배달 라이더로 활동하고 있는 주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도대체 책방지기를 몇 년도에 했던 거죠? 저는 그 연도가 맨날 헷갈려요. 저도. 그니까요. 기억이 안 나요. 저도 그냥 했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라이더라고 네. 소개를 해 주셨는데 네. 한지 얼마나 되셨죠? 그러니까 전업으로 한지는 전업으로 한 건 올해 이제 만 1년 돼가는 것 같아요. 올해 1월부터 했으니까. 네, 올해 1월 작년까지 노동조합에서 활동하다가 올해 1월부터 배달 라이더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다른 일이잖아요. 사실 그 전에 하셨던 그쵸. 일하고 왜 배달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 계기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배달 라이더 하기 전에는 어쨌든 아이들 학생들 가르치는 어쨌든 사교육에 좀 현장에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 입시 이런 거 같이 신경 쓰고 가르치고 하면서 그러니까 신경 쓰는 일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노동조합에서 활동하면서도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심리적인 좀 압박감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도 좀 있었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 배달 라이더 어째 주변에서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이제 봤더니 일단은 굉장히 자유롭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어쨌든 그래서 한번 해보면 괜찮겠다 해서 사실 노조 그만두기 전에 뭐 좀 쉬는 날 차로 한두 번 좀 해봤었어요.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어쨌든 오토바이로 하면 조금 더 자유로움도 느끼고 괜찮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돼서 그래서 사실 노동조합 정리도 빠르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생계가 이제 나는 이거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빠르게 정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잘 선택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오토바이를 아니요, 저 오토바이 탄 경험이 적도 없잖아요. 없고, 네, 그리고 자전거도 어릴 때 말고는 탄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게 사람이 몸으로 익힌 거는 확실히 이렇게 딱 타면 이렇게 몸이 좀 기억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륜을 연습을 하긴 했었는데 좀 겁나더라고요. 비탈길이나 막 이런 그런 데서 일반 평지 주행하는 거는 어렵지가 않은데
근데 배달하다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도로 상황이나 이런 게 편차가 심하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연습을 했었는데 사실은 현재는 이제 처음에 일은 하다가 바로 사륜으로 이제 좀 안전하게 탈까 해서 그러니까 이륜 오토바이를 사륜으로 개조한 게 있어요. 그래서 예, 그거로 구입을 해서 이제 일 먼저 시작했죠. 사륜이요? 네네네. 오토바이 이륜을 이렇게 옆에다 큰 보조 바퀴, 그 아이들 바퀴 4개짜리 이렇게 자전거 네네네. 하듯이 오토바이도 이렇게 보조 바퀴가 근데 조그만 게 아니라 큰 게 있어요. 그걸로 좀 부피가 조금 크죠. 그러면은 이렇게 옆으로 넘어지거나 이럴 그럴 위험이 일이 없죠. 아. 네, 그래서 좋았는데 그 사륜이 한 중고로 샀더니 네. 2달 만에 고장이 났어요. 네. 그래서요? 그랬죠. 그랬다가 이제 고장이 나서 이제 또 잠깐 차로 조금 했다가 그래서 어쨌든 배달 일은 어쨌든 이륜 오토바이 일하기가 수월하니까 다시 이륜 또 연습하고 했었는데 확실히 이륜하다가 좀 사고가 좀 난 게 있어서 초보 때 사고가 많이 난다는데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3륜. 네. 어떻게 3륜이 돼요? 3륜은 네. 그러니까 앞에 하나, 예, 뒤에 애초에 네네네. 아. 예, 오토바이가 그렇게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전기 오토바이인데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지금은 정말 안전하게 타고 있죠. 네. 한번 이륜으로 사고가 한번 났었죠. 네네네. 네. 그 하루 어떻게 일과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이게 3륜 바이크인데 이게 전기 바이크다 보니까 배터리 이게 있어요. 충전 시간이 있고 그래서 배터리를 보통 2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제가 산 이 오토바이는 배터리 그 수급률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중국에서 많이 수입하거든요. 네. 근데 수입할 예정이 없다는 거예요, 추가로. 그래서 배터리를 하나로만 하니까 4시간에서 5시간이면 끝나요. 그래서 일을 더 하고 싶어도 안 돼서 어떻게 본의 아니게 하루 8시간. 네. 점심 피크 4시간, 저녁 네. 피크 4시간.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본의 아니게 8시간이면 네네. 정말 그 전에 네. 배터리가 충분하면 네. 몇 시간을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저의 목표는 10시간은 최소 10시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낮 4시간 그리고 어쨌든 저녁에 6시간, 밤에 6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가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럼 밤에 몇 시까지 일하시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래서 한 9시 정도면 끝나요. 4시간만 해야 되니까 또 겨울이면 배터리가 더 떨어져요. 그래서 일하는 시간이 조금 줄어서 정말 8시간. 9시에 끝나신다고요? 네, 9시 정도면 끝나요. 보통 그 전에는 그러면 더 늦게까지 하면 몇 시까지? 그쵸. 전에는 11시 반까지도 했었죠. 11시 반까지도? 뭐 토요일이나 이럴 때 12시까지도 하고. 어차피 요즘 이렇게 뭐 치킨집이나 이런 데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는 안 하죠. 오히려 치킨집은 늦게 하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보통 금토가 혹시 주말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많이 이제 그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그러니까 이 라이더는 대체로 수입이 이런 게 주말이나 공휴일 전날 요럴 때 이게 수입이 좀 생기기 때문에 그때 일을 좀 많이 해놓는 분들이 많아요. 매일매일 그러면 저 진짜 궁금한 게 있었는데 매일매일 그러면 네. 이게 배달료를 받는 거잖아요. 네네. 그거를 그럼 매일매일 정산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일한 그 금액은 네. 앱상에 뜨는데 정산 받는 거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 그 주급이에요. 네, 주급. 네네. 그게 그러면 자기가 뭐 이렇게 중간에서 배달 라이더를 연결해주는 그쵸, 업체에 배달 앱이, 예, 자기가 대행을 다 해주는 이렇게 그 연결해서 시작하는 네네. 거죠. 네, 앱 교육받고. 그러면은 그 핸드폰으로 그냥 네네, 하시는 핸드폰 거예요? 하나만 있으면 돼요. 네네. 바쁜 시간대가 그럼 딱 네, 점심 제가 시간, 딱 지금 일하는 시간. 저녁 시간 이럴 때. 네네네, 그때. 그때가 단가가 제일 좋고 홀도 제일 많고 그때 일을 안 하면 수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적어요. 그러면 이게 시간대별로 다 이 단가가 네, 다른가 좀 봐요?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피크 시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 제일 많이 시켜 먹을 때 네. 그때가 이제 점심 4시간 이제
저녁에는 4시간에서 한 5시, 6시간 요 정도가 그러니까 그때 이제 라이더들도 제일 많이 나오고 콜도 제일 많고. 제가 예전에 어디에서 봤는데 그 일이 그 일하시는 분들이 그 앱상으로 이렇게 떠서 가는 거잖아요. 네네. 주문 들어오면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가는 건데, 자기가 뭐 어떤 급한 일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에 만약에 쉬게 되면, 나중에 뭐 불이익이 있다, 뭐 이런 얘기 예전에 들었었거든요. 몇 년 전에. 네네네. 아직도 좀 그런가요? 근데 그거는 조금 편차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쓰는 앱은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그 한국의 양대 두 산맥 있잖아요. 네네. 배달 앱. 네네. 네. 얘기해도 되나요? 안 되겠죠? 안 되죠? 네. 그래서 아무튼 그 두 앱상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큰 제약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와서 이제 솔직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큰 제약은 없고요. 본인이 이제 쉬게 되면 쉰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끌 수도 있고, 네 이제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본인 뭐 수입 관련한 거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있긴 하고 막 이런 건 있어서 그게 이렇게 큰 영향을 현재는 미치고 있진 않아요. 네, 괜찮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은 것도 몇 년 전이니까 네네. 예,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죠. 그러면 이 일 하시면서 이 일이 가진 장점 혹은 어려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뭐 아까 살짝 장점은 나온 것 같긴 네네, 하지만 맞아요. 그래도 이렇게 좀 얘기 다시 한번 네네. 해주실래요? 장점이라고 하면 여기는 뭐 대체로 라이더들은 동의되는 장점이 자유로움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구속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본인이 일하고 싶은 시간에 일을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어쨌든 다른 직종보다는 그게 좀 확실히 좀 자유롭고 그리고 무슨 일하다 보면 급한 일이 있을 수 그때 아까 앱 끄고 일을 볼 수도 있고 그런 게 좋고 그리고 일하면서 사실 어째 블루투스 연결해서 일하면서 이렇게 음악도 들으면서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좀 자유로움이 좀 좋아요. 그런 게 좀 좋고 어려움이 있다면 물론 위험하잖아요. 어쨌든 오토바이를 타고 하는 건 근데 이제 보호막이 전혀 없잖아요. 오토바이 맨몸으로 타는 거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거는 위험에 노출이 항시 돼 있는 거니까. 그리고 어쨌든 수입이 생기려 도로에 많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도로에 노출이 되는 시간만큼 위험에 그만큼 노출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제일 어려운 거죠. 네네. 경기도에서 예전에 막 덥고 이럴 때는 그런 이동 노동자들의 쉼터 뭐 이렇게 해서 곳곳에 두기는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택배 노동자들도 다 포함해서 이렇게 쉴 수 있게 해놓은 건데 라이더들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에 주로 이제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또 그래도 휴식을 해야 하기도 하고 뭐 화장실도 가야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시설은 그러면 어느 곳을 이용하세요? 근데 기본적으로 무슨 뭐 어쨌든 라이더 쉼터나 이런 거는 그러니까 참고로 저는 화성시 쪽에서 일하고 있는데 수원이나 이런 데 그게 그래도 좀 돼 있나 봐요. 근데 화성은 그러니까 제가 일하고 있는 지역은 없어요. 봐가지고 좀 더 구체적인 지역을 얘기하면 화성 봉담 쪽인데 아예 없어요. 쉼터 이런 건 아예 없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쉬는 거는 이제 진짜 무슨 어쨌든 화장실이나 그런 용변을 하려면 잠깐 이제 앱 멈추거나 아니면 저희가 조리 대기 시간이 있거든요. 음식을 가자마자 이제 네. 음식이 아직 안 됐을 때 이제 네네. 그 시간이 떠요. 그래서 네네. 그 시간 화장실 가까운 데 갈 수도 있고 그 정도고 예, 그런 거 정도예요. 쉼터는 봉담 쪽 제가 일하는 구역은 한 곳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라이더님들은 이제 그러니까 조리 대기 시간 그 시간에 이제 오토바이 위에 앉아 있거나 뭐 식당 안에 가게 안에 의자가 있거든요. 가끔 거기 앉아 시간 요 정도예요. 따로 이렇게 물도 생수나 물 같은 것도 본인이 직접 챙겨 갖고 다녀야 다 챙겨가요. 되네요. 그래서 라이더들 오토바이에 보면은 이렇게 물병 이렇게 하는 그런 게 다 거치대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다녀요. 그렇군요. 네네.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또 이제 일을 하시면서 다른 라이더들을 이제 오다 가다 이렇게 지나치게 네. 되잖아요. 보면 저희 집은 잘 배달을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이제 길거리에 오다 가다 보는 라이더님들 보면 대부분 다 남성이더라고요. 여성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죠? 일하시는 분들이. 그죠. 대부분 남성인데, 근데 확실히 최근에 여성 정말 많이 늘었어요. 네. 여성 진짜 많이 늘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일 자체 전업을 한 이제 1년 됐잖아요. 근데 그 올해 1월 초, 그때를 기준으로 봐서도 그때보다 지금 훨씬 많이 늘었어요. 여성 라이더들이. 네. 그리고 여성 라이더들이 젊은 층 여성도 많고, 그리고 제가 50대인데 50대 여성들도 많고, 그래서 여성 그래도 이제 절대 비율로 보면 남성이 훨씬 많죠. 네, 남성이 많고, 그래도 여성이 생각보다는 종종 눈에 띄어요. 지금은. 이게 이제 플랫폼 노동이라고 하잖아요. 그 세금 신고나 이런 거 할 때는 그냥 뭐 자유직 이런 건가요? 사업자 본인 그러니까 사업자로 프리랜서 되나요? 해가지고 3.3. 그렇게. 그렇죠. 네. 그 4대 보험은 4대 어떻게 보험 됐나요? 자체는 안 되고, 네. 일단 의료보험 이런 거는 지역 이런 걸로 해야 되고, 연금 이런 거는 없고요. 어쨌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전 라이더들이 투쟁해가지고 라이더 네. 유니온이나 이렇게 네. 투쟁해서 한 게 이제 고용보험하고 실업급여. 고용부 실업급여죠.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 그건 적용이 돼요. 그거는 그러면 어디에서 보통은 이제 사업장이랑 노동자랑 이렇게 내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저희는 그러니까 라이더가 다 하는데, 라이더가 이렇게 물건 이렇게 수락하면 그 물건에 대한 그러니까 상품의 건당 그게 다 포함이 돼요. 건당 얼마씩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네. 저도 이거 라이더 하면서 약간 다쳤을 때 그래도 산재로 다 보상 받고 했어요. 그게 다 예전엔 그런 게 없었는데 다 라이더들 투쟁해서 따낸 거예요. 그러게요.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산정할 때 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어떻게 뭘 기준을 산정하냐. 그쵸. 근데 사실 방법은 어떻게든 있어요. 그걸 안 하려고 하는 생각하면 그게 안 보일 뿐이지 그게 필요한데 그거를 찾는, 그래서 정말 라이더들이 투쟁해서 된 거죠. 너무 감사하죠. 그렇네요. 라이더 그 노조가 되게 중요한 일을 하셨네요. 좀 길게 벌써 시작하고 길게 얘기했는데요. 노래 제가 추천곡 하나 요청드렸는데 어떤 곡 추천해 주실래요? 네, 저도 이 노래를 라이더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음악 들으면서 했는데, 허혜경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요게 있는데, 가사 듣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정말 굉장히 아무튼 아마 이 노래 이제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제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은데, 처음 듣는 분도 좋다 그러니까 너무 그냥 굉장히 생생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이 느끼는 그 자체를.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나오는 가사 속에 맞아, 나도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데라는 느낌이 딱 드는 노래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허혜경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 네, 듣고 오겠습니다. 네. 가시 같은 말을 내뱉고 날씨 같은 인생을 탓하고 또 사랑 같은 말을 다시 내뱉는 거, 사랑 같은 말을 내뱉고 작은 일에 웃음 져놓고선 또 상처 같은 말을 입에 담는 거, 매일 이렇게 살아가는 게
듯이 살아가는 게 가끔은 너무 무서워. 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저 조용히 생각에 잠겨봐. 정답을 찾아 헤매이다가 그렇게 눈을 감는 거, 그렇게 잠에 드는 거, 그렇게 잠에 드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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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처 같은 말을 내뱉고 예쁜 말을 찾아 헤매고선 한숨 같은 것을 깊게 내뱉는 거. 쓰러지듯이 침대에 누워 가만히 눈을 감고서 다 괜찮다고 되뇌이다가 그렇게 잠에 드는 거, 그렇게 꿈을 꾸는 거, 그렇게 꿈을 꾸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거. 우, 우, 한숨 같은 것을 내뱉고 사람들을 찾아 꼭 안고선 사랑 같은 말을 다시 내뱉는 거. 아, 역시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좋죠. 네. 진짜 저도 가끔 이 노래 듣다가 이렇게 운전하고 듣다가 울컥할 때 있어요, 저도.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또 제목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니.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성 네. 라이더로서 이야기를 네. 좀 네, 더 네. 듣고 싶은데요. 여성이라서, 뭐, 최근에 많이 늘었다고, 여성 네, 라이더가 네, 네. 늘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여성 라이더가 많지 않고, 그렇죠. 또, 제가 몇 개 좀 기사를 좀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여성 라이더로서 어려움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그거는, 예, 뭐, 가스나 이런 검침원의 어려움과 좀, 이렇게 맞닿아 있긴 하던데, 뭐, 예를 들어, 뭐, 남성이 뭐, 속옷 차림으로 나온다든가, 막 이런 식의, 뭐, 이런 걸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성 라이더로서 좀 어려움이 있다면, 특별하게 좀 어려운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근데 사실 배달은 거의 90%가 비대면이에요. 요즘은 다 네, 집 앞에. 네, 집 앞에 왔네요. 놓아져서 그리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경우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위험은, 그러니까 물론 저도 한 2번 경험한 적은 있거든요. 이렇게 아래 트렁크만 있고 위에 우통 이렇게. 근데 그 잠깐 여름에? 네네, 여름에 그렇게 했는데 그게 뭐 위협적이라는 느낌, 그냥 아유 좀 불편하네 뭐 이런 정도였고, 근데 그런 게 거의 없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거 말고 어쨌든 여성들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월경. 예, 월경을 하는데 그게 좀 불편해요. 어쨌든 이렇게 그냥 단순히 가서 그냥 잠깐 용변 보고 이런 차원이 아니어서 뭐 일할 때 좀 그게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예. 그거 말고는 저는 괜찮아요. 화장실이 뭐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막 많지 않아서, 혹은 아니요. 일을 하다가 중간에 가기가 시간이 그거 되는 게 좀 어려워서. 그렇죠. 이런 이게 건가요? 고가 이제 막 오토바이 라이딩 하고 있는데 막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름 그나마 조금 난 것 같아요. 겨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너무 추우니까 이제 라이더도 우주복이라고 위아래 다 붙은 옷,
그걸 입어요. 아. 근데 물론 요즘엔 이제 뒤에 허리 이렇게 지퍼 있어서 이렇게 할 수 있긴 한데, 네. 근데 아무튼 그런 위생 패드 이렇게 교체하고 이럴 때 좀 불편한 게 좀 있어요. 아, 그럼 그거 다 음. 벗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지퍼 같은 게 없을 때는 사실 그때 여성이 거의 없었으니까 그런 아. 거 생각을 안 했겠죠. 아, 네. 근데 요즘에 이제 남성도 여성이가 어쨌든 용변 이것 때문에 뒤쪽에 허리 뒤쪽에 이렇게 지퍼가 있어서 이렇게 아래만 쉽게 할 수 예. 있게. 그래도 앞은 막혀 있거든요. 아, 그게 좀 불편해요. 아, 그렇겠네요. 예, 그거 저는 하면서 이건 진짜 불편하다. 이건 최대의 저 불편한 점은 사실 그 기간, 생리의 기간, 월경 기간. 아, 그 옷도 좀 바뀌어야겠네요. 여성에 맞게. 예, 그게 좀 아쉽긴 해요. 그게 확실히 남자들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겠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런 옷은 그 무슨 옷이라 그러지? 우주복이라고 그래요. 우주복? 보통 저희가 일명을 이렇게. 근데 그런 옷은 직업적 라이더뿐만이 아니라 이제 라이더들도 입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요즘 보면 여성 라이더 되게 많던데. 맞아요. 그런데도 그런 옷이 여성에게 맞는 맞춤형은 없나 봐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남성, 여성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에요. 성별하고 상관없이 나오는 옷이어가지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째 직군 자체가 남성들 위주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니면 요즘엔 정말로 눈에 띄게 여성들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디자인에 나오는 옷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하고는 있어요. 네네. 그거 말고는 특별한 거는 없나요? 없어요. 예, 이 일 자체가 성별하고 크게 상관이 없는 게 근력이나 이런 게 이게 이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무겁고 막 근력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성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 남성 라이더랑 비교해서 어떤 좀 다르게 대우받는다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으세요? 그 대우받기까지보다는 일종의 편견을 좀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자는 부업, 파트타임. 그게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렇죠. 업종에서 다 있는. 예, 여기 이야기네요. 라이더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러니까 오전하고 오후 하는데 제가 초기에는 바이크가 전기 바이크가 아니어가지고 엔진 바이크에서 이렇게 휘발유 넣고 계속 할 수 있는 일이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여성인 줄 아는데 이제 제가 되게 오래 일하는 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아직도 이래요? 이런 거. 그래서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이나 해요? 일주일에 며칠이래요? 막 이런 거. 근데 그걸 누가 질문을 해요? 그런 거를 같은 라이더 신호대기 하면 서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는 이제 사륜도 탔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눈 튀니까 이제 이게 사실 그러니까 라이더들의 오토바이들 몇 종 이렇게 특이하게 많이 쓰이는 사용되는 오토바이들이 있고 또 대체로 검은색. 그러니까 그 라이더들이 친한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이상은 다 비슷해 보여도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이제 여성에다가 이제 하이바도 조금 작기도 하고 일단 바이크 자체가 4륜, 3륜 이러니까 눈에 띌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라이더들이 있는 데는 저를 많이 알아봐요. 네, 제가 서 있으면 와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하루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어제 1년 했잖아요. 네. 그랬더니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하시네 막 이런 얘기를 길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 네, 않은. 네, 그게. 근데 이제 요즘에 제가 이제 하니까 그냥 그런 거다 인사 안녕하세요 열심히 화이팅 이러고 가시는데 대놓고도 초기에 많이 물어봤어요. 아니 하루에 뭐 이렇게 열심히 해요? 몇 시간이나 해요? 막 그래서 제가 그냥 저 이거 전업이에요. 막 그래요? 그러고 전업일 거라고 생각하지 네, 않는. 네, 그런 편견이 좀 있어요, 확실히. 그리고 수입도 대놓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요? 네, 그래서 누가? 제가 그 라이더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저 하루 몇 시간 일해서 이제 하도 궁금해 하셔가지고 그런 게 있어서 몇 시간 일해서 몇 정도 나와요? 그러면 진짜요? 막 그래요. 아니 본인들의 그럼 수입도 네네. 얘기해줘요? 안 해요. 그건 얘기 안 하면서 왜 남의 그래서 제가 수입을. 몇 번 반복적으로 바로 물어보는 라이더들인데 기본적으로 되게 호의적이세요. 호의적이시긴 한데 내가 그거는 어쨌든 그 개인적인 편견이 그 사회적인 편견이 이렇게 투영되는 거여서 그냥 그렇구나.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진짜 열심히 하시네.
그러니까 부업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음. 그 얘기도 한 적 있어요. 이렇게 늦게 가면 집에 가서 애들 살림도 보고 힘들어서 어떡해요? 그래, 그 얘기도 많이 듣죠. 그래, 제가. 저희는 부부가 그런 거 다 분업해서 괜찮아요? 그러냐고. 정말 네. 그 질문들에 우리 우리 사회에 가보자. 맞아요. 그게 나와요. 사회의 음. 모습이 다 네. 보이네요. 그러니까 되게 기특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 사실 내부에도 있는 거죠. 이게. 아니, 여성들은 이렇게까지 못할 것이다. 그런 게 좀 있죠. 근데 확실히 이제 그 초반에 얘기 많이 들었도 요즘에는 정말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 여성 라이더들도 이렇게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또 어떻게 느끼실지를 좀 저하고 좀 어쨌든 저는 이제 어쨌든 이렇게 나 연배가 있어 보이니까 아이들도 있고 막 이럴 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 봉담에서 하시면 봉담이 뭐 작은 동네는 아니지만 예. 그래도 계속 1년 계속 다니셨으니까 네, 네. 서로 대강 얼굴들을 다 얼굴들? 그 뭐 얼굴 아는 알기 사람, 쉽지 않아요. 얼굴은 모르겠지만 특정한 사람들만 알아요. 아. 네. 왜냐면 다 색깔이 다 비슷한 검은색 하이바에 검은색 우주복에 바이크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잘 뭔가 이제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만나고 오면 저한테 약간 인사해 주신 분도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인사 나눴던 분들은 인상이 남아요. 그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저 한편으로 이제 저는 못 알아보는데 이제 저한테 안녕하세요 하면 인사하고 가는데 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인사. 반갑습니다. 네, 열심히 하세요. 막 이러고 가죠. 아무래도 주드님은 여성인데다가 네. 또 바이크도 바이크도 좀 다르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알아요. 알겠네요. 네, 맞아요. 그게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라이더 유니온이 그 노조가 조합원으로 조직하는 게 쉽진 않겠네요. 이런 쉽지 노동 않아요. 형태니까. 네. 개인 이게 자율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친구들도 저한테 물어보고 신기해 물어보기도 하는데 이게 아까 그 장점이 자유롭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가장 강력한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이래도 회사는 아침 눈 뜨면 출근해야 되고 뭐 이런 연결. 근데 이거는 자기가 안 나가도 되는 게 있으니까 어떤 일정한 고정적인 수입이나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게 이게 완전 자기 몫이거든요. 안 나가도 되는 이런 자유거기 때문에 그게 그러니까 수입이 또 일정치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그러니까 어쨌든 자유롭게 할 수는 있지만 자기가 자기만의 루틴이 딱 서 있지 않으면 오히려 뭐 수입도 형편이 없어질 수 있고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예, 그런 게 좀 있죠. 그렇군요. 그 뭐 혹시 뭐 고객이나 어떤 상점 아니면 동료 라이더 중에 어디에서 가장 그런 뭐 차이가 혹시 그 내에서도 어떤 여성이기 때문에 받는 어떻게 대우가 다르다 이렇게 느끼는 거는 없으세요? 아까 이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어쨌든 여성이니까 이런 차별을 받았어 뭐 이런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없고요.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제 그런 거랑 그리고 이제 간혹 음식 이제 저희가 이제 물건이 좀 양이 좀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여성인 줄 이제 아니까 이제 체격 아무데도 다르니까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려받는 편이 좀 더 있는 것 같긴 해요. 이거 많이 무거운데 괜찮겠어요?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 괜찮아요. 막 이렇게 들고 상관없어요. 막 이런 거 있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여성이 너무 적은 남성 직군에 여성이 들어와 있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 배려해주는 면이 더 많이 느껴지는 면이 있어요. 네, 그런. 근데 우리가 여성주의 이렇게 하면서 많이 느꼈던 그러니까 우리가 배려라고 느끼는 그 기저에는 어쨌든 여자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그런 편견이 깔려 있는 게 좀 종종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 받을 때 가끔 있긴 한데 그게 막 그거에 막 불쾌하고 막 이런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나름 이제 어쨌든 배려해주고 친절하게 해주려고 하는 그분들 그게 있어서 크게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성이 그러면 이제 이제 여성들 중에 네네. 시작하려고 하는 네. 라이더들은
그러니까 시작하겠다, 해보겠다라고 주변에 음. 얘기를 하면 어떻게 추천해 주실 만한 일일까요? 저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자기가 그 목표, 네. 그러니까 목적까지는 아니더라도 목표가 내가 요번 기간에 아무튼 뭐 수입적으로 어느 정도 딱 잡고 뭐 그것만 보면 그렇게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아까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해요. 어쨌든 디폴트 값 자체가 위험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개발한다는 차원은 아니잖아요. 이게 단순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분들이 사실 체력적으로는 그분들이 더 유리하긴 한데 일이 일단은 좀 그런 단순함이나 이런 게 있어서 저는 좀 나이가 좀 더 들어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경험, 저런 경험 공부도 해보고 그래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는 좀 다른 일을 하다가 이제 좀 쉬고 싶은 마음에 그러니까 심적으로 쉬고 싶어서 이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전 너무 좋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조금 더 경험을 좀 쌓고 뭐 공부도 할 거 하고 그렇게 일을 그러니까 권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근데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근데 자기가 어느 기간에 이 정도 수입 나 목표로 나는 일단 다른 거 말고 그 목표 난 그거 하나로 갖고 들어온다라면 저는 해볼 만할 것 같긴 해요. 네. 우리가 사실 일을 하면서 배우는 것들이 그 일에 대한 것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과 그렇죠. 관계 맺으면서 배우는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라이더는 아무래도 혼자 하는 일이고 그쵸. 그래서 네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어쨌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게 있고 그러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그런 거에 보상을 이제 어쨌든 자기가 열심히 이제 몸으로 뛰는 시간대로 이제 이렇게 생기고 그리고 어쨌든 그런 거로는 그리고 말씀드린 거죠. 어쨌든 좀 자유롭거든요. 그러니까 그 업무 스트레스나 물론 어느 직종이나 스트레스는 다 있잖아요. 기본 스트레스인데 그런 거 말고는 좀 그런 자유로움이 있어서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장점이 되는데 근데 젊은 사람들한테 권하긴 저는 조금 진짜 좀 쉬고 싶고 이렇게 그런 단기간의 목표 그런 게 좀 필요할 때 그 정도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위험이 디폴트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배달하시면서 가장 위험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있죠. 그때는 언제예요? 사실은 이게 아까 저희가 이제 사전에 받은 질문지 속에서도 이제 내용이 있는 건데 이게 어쨌든 플랫폼 배달 시스템 구조가 이제 이렇게 있을 때 그거를 봤을 때 요즘에 그러니까 배달 하나의 단가는 예전보다 되게 많이 낮췄어요. 그 대신에 이제 봐서 시간 안에 뭐 몇 건을 달성하면 거기에 지급되는 미션 같은 게 주어지는 거예요. 인센티브처럼. 그게 그 앱에서? 네네. 그 앱 회사에서 그런 걸 만든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빨리 배달할 수 있게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본 단가를 낮추고 그 미션이 성공해야 그 수입이 좀 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미션 시간 안에 달성이 안 되면 최저임금이 안 돼요. 실제로. 와, 이거 너무 그러면 자기 목숨 걸고 정말 일을 해야 위험해. 되는 건데? 그래서 위험이 디폴트 값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저희가 도로니까 신호 지키면 이렇게 웬만한데 이제 이게 파란 거 있을 때 어쨌든 통과를 해야 그 시간이 단축돼서 그 시간에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위험 무릅쓰고 그게 이제 꼬리물기 같은 걸 무섭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러다가 혹시라도 이렇게 신호하면서 확 부딪힐 수 있다는 그런 위험은 항상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렇게 기본 단가가 딱 책정이 돼 있고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으면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거든요. 시간 뭐 여유 있게 뭐 다음 신호 가지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시간 안에 한 콜이 모자라면 그걸 아예 못 받거나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아, 그럼 너무 억울하겠네요, 너무, 예, 진짜. 그렇죠. 막 어.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응, 응. 막 그러니까 요즘엔 단가가 2,300원 뭐 어딘 1,900원도 한다고 그래요. 근데 한 건에? 보통 네. 근데 아. 보통 한 시간에 4건 정도 해요. 아. 4건도 못 하는 분도 있거든요. 네네. 그럼 2,300원에 4건 하면 9,200원이에요. 그럼 한 시간, 최저임금 안 되네요. 네네. 근데 물론 이거는 미션 달성하지 못했을 때. 예. 달성하면. 그것도 시간대에 다 달라요. 아. 예. 그래서 피크 시간에는 미션도 좀 세게 주고. 그래서 그러면은 뭐, 한 예. 시간에 몇 건, 이런 식으로 예, 몇 콜? 그렇게 나와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보통은 4시간 단위로 많이 줘. 3시간, 아. 4시간. 근데 이게 1시간에 4콜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 시간 안에 그 수행을 해야 되는 그거를 성공을 못하면 이 최저임금 정말 아. 이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신호나 도로 그게 그 위험을 어떻게 저희 라이더끼리 하는 얘기는 이거는 살인 미션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요. 살인 미션이라고. 아니 그런 미션으로 수당을 주는 방식은 네, 언제부터? 그게 생긴 그러니까 거예요? 전에도 있긴 있었는데 네. 올해가 더 유독 심해진 것 같아요. 올해요. 아. 올해. 예, 25년에 그 요즘에 이제 저번 라이더 유니언이 어쨌든 배달의 민족이 로드러너라는 앱 그거 이제 지금은 이제 화성 지역이 시범 지역이거든. 화성 오산 지역이. 로드러너? 네네네. 그 앱이 있는데 그거 도입을 이제 전국적인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라이더는 자유로움이 있잖아요. 근데 이 어쨌든 로드러너라는 앱은 스케줄제라고 해서 시간이 정해져서 그중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4시간씩 2시간씩 이렇게 시간 스케줄을 올려줘요. 그래서 그 시간에 저희가 스케줄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근데 그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근데 그 시간으로 하니까 그 시간에 만약 자기가 일하는 시간에 또 시간이 늦추면 그 시간이 또 사라져요.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그 로드러너나 이런 게 도입되면서 그게 더 심해졌어요. 시간의 단가는 더 낮아지고 미션화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그 로드러너 그게 생기면 그 시간에 내가 다른 일이 뭐 어떤 개인적 일이 있더라도 무조건 해야 되겠네요.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아까 말한 근데 그 안에 기능이 잠시 멈춤 기능이 있긴 있어요. 그거는 사실 아직까지는 그거 많이 쓴다고 제약을 하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그게 이제 이 사람이 실제로 스케줄을 예약한 거 대비 실제 운행한 시간 퍼센티지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걸리죠. 괜히 내가 나를 계속 점검하는 방식으로 가네요. 되죠. 어쨌든 등급이 또 있어요. 1그룹, 2그룹 이렇게 다 돼 있고. 그러면 그게 그룹으로 돼 있으면은 네, 그룹별로 뭐 근데 건별 아직까지는 다르다든가.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차이가 조금 있는데 아직은 그룹이 이렇게 크게 영향을 주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완전 100% 프리로 뛰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앱 하나로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플러스라고 이렇게 협력사를 따로 하청 구조처럼 따로 두어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협력사 쪽에 들어가 있는 플러스 이쪽 사람들은 그룹이 별 상관이 없어요. 그렇겠네요. 근데 반면에 이제 따로 정말 완전 프리로 자유롭게 하는 이분들은 이 등급이 영향이 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직 정확한 통계가 나온 게 없어요. 그냥 그렇다더라. 뭐 사람들이 얘기하더라. 뭐 이런 게 있지. 아직 정확한 통계 나온 게 없어요. 통계가 중요하겠네요. 예, 그거를 좀 정확하게 이렇게 뭐 시간별로 왜냐하면 여기는 그냥 뭐 똑같은 일률적인 게 아니어서 피크 타임 있고 뭐 이런 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세심한 분류해서 통계가 나오면 사실 그런 통계를 기반으로 저희가 사실 투쟁할 때도 이 근거가 있어야 실제로 뭐 할 수 있듯이 근데 아직 그거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어요. 네, 노동조합도 아직 그걸 정확한 통계를 내고 있지 못해요. 그 전체까지는 모르시겠죠? 전체 우리나라 전국의 라이더는 얼마나 글쎄요, 될까요? 뭐 나오면 뭐 얘기 듣기로는 그러니까 이것도 막 유튜브나 막 이런 거 나오는 거에서 어쨌든 뭐 30만, 40만 막 이런 얘기는 하는데 정확한 수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 통계도
그 정도는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제가 지금 명확하게 읽고 하는데 아무튼 근데 사실 라이더가 저는 지금 음식 라이더만 하는데 사실 라이더가 뭐 음식도 있고 택배도 굉장히 그리고 네. 요즘에 플랫폼 기반 라이더가 엄청 많아서 예, 그래도 적지 않아서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잖아요.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거는 뭐 오토바이만 한 게 아니라 뭐 자동차도 엄청 많이 늘었거든요. 도보, 자전거도 자전거도 지금 엄청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웬만한 플랫폼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그만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막 수입 인증 막 이런 거 막 저 이만큼 벌었어요. 막 이런 인증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예. 유튜브 같은 데도 네네. 그것도 예 그쵸. 항상 유튜브도 많고. 인증은 어디서? 그 보면 배달도 뭐 배달 라이더들 모여 있는 이런 카페 같은 데가 있어요. 그럼 그런데 이제 인증해서 오늘 얼마 있다. 그러면 이제 그리고 유튜브도 막 그리고 예전에 뭐 뉴스에도 막 나오고 그러면 네. 사실은 그런 수입이 되게 높을 때가 가끔 있거든요. 뭐 눈이 많이 온다거나 비가 많이 온. 그러니까 기후가 진짜 안 좋을 때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나와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날은 그러면은 조금 단가가 더 올라가나요? 예, 많이 올라요. 그때는. 예. 근데 그거를 평균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예. 네. 어쩌나 그런 날이 그리고 있는 너무 건데. 위험하게 일을 그럼요. 하는 건데.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일을 뭐 쉬고 싶다 그만두거나 이렇게 일을 준비하는 사람 중에는 저 정도 수입이면 할만한데 그런 걸 보고 그렇게 들어온 사람이 지금 엄청 많대요. 사실 어떤 면에 보면 저도 그걸로 들어온 거거든요. 뭐 진입 장벽이 낮으니까 뭐 그렇게 들어온 건데 막상 일을 해보면 그래서 아까 말씀한 저처럼 제가 어쨌든 최소 8시간을 하거든요. 그렇게 8시간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또 별로 없어요. 그 예전에 뉴스에 막 그런 식으로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배달하는 그런 라이더들이 엄청 많이 돈을 번다. 막 이런 게 그렇죠. 진짜 그게 막 나온 인증 적이 그것 때문에 그래요. 수입 인증 인증. 때문에. 네. 그게 이제 그런 말씀하신 그런 기후가 좋지 않은 그런 때 더 많이 벌게 되는 요런 상황 때문에 그런 근데 그게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원체 지역 편차가 심해요. 일단 그 있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그 수입 비교를 할 때는 일정한 한정된 노동 시간 안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보나 그 동등한 그 시간대로 비교를 해야 되는데 라이더들의 그 수입 높으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14시간, 16시간씩 일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소위 얘기한 근로자라고 우리가 칭하는 이런 분들이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임금을 비교하면 2배 아니면 3분의 2는 더 붙고 들어간다거나 1.5배 일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비교를 할 수 없네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교를 하는데 금액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일을 얼마나 장시간 일을 하고 있나는 뒷전인 거예요. 수입에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처럼 8시간 정도 꾸준히 하는 사람 수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뭐 그렇지 않고 그리고 아까 말한 기후 안 좋을 때만 잠깐 나와 일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대체로 일반 근로자들 어쨌든 노동자들 그 수입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원래 뭔가 화제거리는 특별할 때 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뭐 800만 원, 뭐 1000만 원 버는 사람 있죠. 없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좀 이렇게 일반화해서 평균치를 얘기할 때 특정화된 걸 평균화처럼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 라이더에 대한 수입은 그 특별한 걸 평균처럼 보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도하면서 약간 좀 뭐랄까 라이더 유니온에서 이야기하는 뭐 그런 안전에 대한 문제라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라이더의 그런 노동 조건에서의 문제들 반인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묻어버리는 효과가 있어서 그쵸. 네. 그래서 더 띄우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니 뭐 저렇게 자유롭게 일하면서 저렇게 일하면 저 정도 수입이면 할만하네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확실히 라이더가 너무 많아졌어요. 실제로도 많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단가는 줄고 그러니까 플랫폼 업체 입장에선 그러니까 예비 노동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가를 후려쳐도 일할 사람은 있고 이제 그쵸. 그렇게 지금 구조가 그렇게 돼 있죠. 안타깝죠. 아유 그렇군요. 하여튼 우리 정말 네 길게 네네. 너무 이야기들이 또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언론에서 네네. 접하기 어려운 이야기들도 많이 네. 있어서 네, 제가 막 계속 쏠려요. 힘드실 것 같은데 우리 두 번째 추천곡 좀 들어볼까요? 네. 이거는 네. 제가 예전에 라이더 하기 전에 노동조합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네. 거기 이제 한 지부장님이 네. 소개를 해주는 노래예요. 너무너무 좋다고. 그 음. 노래가 베가라는 가수가 있더라고요. 네, 좀 그 처음 듣네요. 배가. 베가라는 가수의 첫사랑이라는 게 있는데 음. 이것도 처음 듣자마자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지부장님이 감성적인 분인데 딱 저한테 보니까 국장님이 너무 좋아할 만한 노래다라고 주시는데 진짜 들으면 이것도 다 만족하실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배가의 첫사랑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아 내 맘에 조용히 문을 두드리면 눈에 뿌옇게 고여버린 널 흘려보내야 해. 기억은 저 빠른 시계 바늘을 놓쳐 처음 널 알아본 마지막에 웃어보일 거야. 사선을 트는 저 빛은 날 향해 피우고 제가 되지 않으려 난 돌아서지만 빈 갈피에 차오른 우리라는 색은 완벽할 필요 없이 아름다운 영화였어. 우리가 머문 밤사이 피어버린 심장 소리에 밤하늘의 별을 이어 널 그리는 걸. 이 시간에 난 너와의 시간을 물들이고 첫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지나 봐. 저 별도 달도 사랑한 우리의 파란 하늘은 쏟아을 필요 없이 부서지는 나수인 것 같아. 우리가 머문 밤사이 피어버린 심장 소리에 밤하늘의 별을 이어 널 그리는 걸. 이 시간에 난 너와의 시간을 물들이고 첫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지나 봐. 이 시간에 난 첫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지워지나 봐. 노래가 좋죠? 되게 네. 다시 저 혼자 있을 때 한번 들어봐야겠어요. 그 너무 오늘 이 자리가
너무 소중한 거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듣나. 처음에 제가 주두님한테 나와달라 그랬을 때는 아우 나 한지 얼마 안 돼서 막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요. 하셨는데 아니구만요. 음. 많은 걸 다 파악하셨네요. 그래도 제가 여기 나오면서 저희 네. 남편한테 이거 너무 솔직한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랬더니 음. 아이 뭐 할 수 있는 얘기 다 하고 와. 막 그러고. 아니 그러니까요. 또 직접 페미니스트로서 그리고 노동조합 활동도 하셨고 이 노동권에서 네네. 입장에서도 볼 수도 있고 네네. 뭐 여러 가지로 보실 수 있으니까 이 네네. 노동에 대해서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 그래서 더 중요한 시간 네네. 같다 이런 생각이 막 듭니다. 그래서 시간 가는 게 점점 아까워요. 아까 이제 뭐 안전에 대한 이런 네네. 얘기를 막 하다가 네. 여러 가지 쭉 얘기를 흘러왔는데, 음. 야간 배달, 네네. 이제 뭐 요즘은 9시 이렇게까지 네.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요즘은 또 겨울이라서 금방 네, 해가 네.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그 야간 배달이나 네. 아니면 뭐 이렇게 골목골목 또 다니시는 네, 데가 네. 있으실 수 있어서 네, 네. 그런 외진 장소 이런 네. 데서는 약간 좀 느끼는 불안이나 뭐 이런 네. 거는 없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하는 지역이 그러니까 거의 대체로 아파트긴 한데 여기가 서울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막 이러니까 조금만 넘어가면 산에 집들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겨울 이런 때는 좀 안 가려고 하긴 그럴 때 이렇게 모든 그 배달권을 다 수락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몇 개 이렇게 거절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건 꼭 배달 일이 아니어도 우리가 어두운 데 가면 조금 음산하네. 네. 막 딱 그 느낌 정도예요. 막 네. 이것 때문에 너무 불안하고 일을 못 하겠고 막 이러진 않아요. 네, 네, 그건 괜찮습니다. 아니 그렇게 산에 있는 집 이런 데는 이렇게 가로등이나 이런 건 잘 돼 있어요? 어두워요. 그죠? 그래서 오토바이 빛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주소로 가는데 근데 다행인 게 이 한국이 어쩌면 대단한 게 주소 이런 거 굉장히 명확해요. 아주 제자란데 정말로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엄청 잘 돼 있잖아요. 네. 정말 정밀하게 돼 있어서 그걸로 그래도 진짜 그러니까 저도 배달을 하면서도 이런 집을 어쨌든 내가 찾아갈 수가 있나 할 정도의 집도 그거 보고 찾아가기도 해요.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길 자체가 이렇게 좀 험준한 집들도 있긴 하니까 그런 불편함은 있는데 큰 어려움은 없죠. 그렇군요. 이제 저희가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가지고요. 네네네. 아무래도 한 번 더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가능하실까요? 네, 가능합니다. 예. 이럴 때 아니면 또 언제 모시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이게 너무 귀한 시간이라는 게 이렇게 정말 현장에서 이런 플랫폼 노동을 하고 계시는 분, 심지어 여성 라이더를 모시는 방송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한 번 더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다시 네. 한번 불러주시면 나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마지막 음악을 들으면서 마칠까 하는데요. 시와의 곁에 있어도라는 곡이 저도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추천받았어요. 단원 FM에 우리 정혜실 본부장님에게 추천받았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네. 이 자리는 마치고 우리 다음 회에 한 번 더 출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등을 가만히 쓸어줄게 내 사랑 아무 말 하지 않을게 등을 기대고 있어도 돼
내 사랑 무릎을 내어줘도 괜찮아